배달비 3,000원이니까 1,500원씩. 지금 바로 보내. 먹다 남은 갈비찜 내가 더 먹었으니까 28,000원은 내가 내는 게 맞아. 남편은 매일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500원 단위까지 저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어느 날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죠. 어머니 칠순 잔치 3천만 원. 이번엔 내가 다 내. 500원도 반반이라던 사람의 입에서 3천만 원을 혼자 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복수를 다짐했죠. 칠순날 100명의 하객 앞에 놓인 것은 물 한 잔 없는 텅 빈 잔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서 터져나온 영상 한 편이 그 가족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죠. 과연 그들을 어떻게 산산조각 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 한복판, 서울에서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 3층 연회장.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따라 100여 명의 하객이 3-3-5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린넨보가 덮여 있었고 천장에서 내려온 대형 샹들리에가 연회장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오늘은 최말자의 칠순 잔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말자가 금빛 자수가 놓인 맞춤 한복을 입고 연회장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말자의 발걸음은 느릿느릿했지만 어깨는 한껏 펴져 있었고 입꼬리는 귀 밑까지 올라가 있었죠. 말자 옆에서 아들 강민우가 진한 감색 양복 소매를 매만지며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오늘 진짜 새색시가 따로 없네. 얼굴이 훤한 게 누가 칠순으로 보겠어? 다들 30대 딸내미인 줄 알겠네. 민우가 말자의 등을 살짝 받치며 말했습니다. 얘는 남들 듣겠다. 근데 민우야, 이 한복 좀 봐라. 소매에 박힌 금실이 아주 번쩍번쩍하지? 이게 다 우리 며느리가 청담동 가서 공들여 맞춰온 거 아니냐? 역시 배우내라 그런지 사람 보는 눈도 높고 시어머니 대접할 줄을 알아. 호호. 말자가 한복 소매를 살짝 들어 올리며 주변 하객들에게 과시하듯 대답했습니다. 말자의 시선이 연회장 안쪽을 훑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하얀 보만 깔려 있을 뿐 접시도 물잔도 놓여 있지 않았죠. 말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민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우야, 근데 왜 상이 비었냐? 손님들은 벌써 다 앉아서 입맛만 다시고 있는데 음식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갈비 냄새라도 나야 잔치 기분이 나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 호텔이라 원래 코스로 얌전하게 나오나 보지. 지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놨다고 큰 소리 쳤으니까 곧 나올 거예요. 민우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연회장 한쪽에 모여 앉은 친척들이 빈 테이블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호텔 잔치라더니 물 한 모금 안 주네? 여기 서비스가 왜 이래? 목이 말라서 과일이라도 좀 집어먹고 싶은데 말이야. 민우의 고모가 빈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야. 나도 살다 이런 맹물 잔치는 처음 보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밥때가 한참 지났어. 맞은편에 앉은 이모가 부채질을 하며 대꾸했죠. 민우가 슬쩍 연회장 입구 쪽으로 빠져나가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더니 곧바로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조차 울리지 않았죠. 뭐야, 윤지야, 이 여편네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지금 손님이 몇 명인데? 민우가 화면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번, 4번, 5번.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호텔 매니저가 빠른 걸음으로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실례합니다. 강민우님 되시죠? 네, 그런데요.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매니저가 민우를 복도 한쪽으로 안내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연회식 대 결제건이 금일 아침에 전액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취소라니요.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립니까? 우리 와이프가 카드 긁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민우가 눈을 크게 뜨며 매니저의 말을 잘랐습니다. 예약자이신 윤지아님 본인의 요청으로 식대 1,500만 원이 취소되었고 환불 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관료와 장비 사용료는 정상 결제되어 있어 연회장 이용은 가능하시지만 음식 제공을 원하시면 지금 즉시 1,500만 원을 선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장난해요? 1,500만 원이 애 이름입니까?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상을 다 차려놓고 아침에 취소를 했다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다시 휴대전화를 들어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객분들이 계속 문의를 하고 계셔서요. 매니저가 연회장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매니저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00여 명의 하객이 일제히 매니저를 올려다봤죠. 안녕하십니까? 호텔 연회 담당 매니저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오나 오늘 행사의 식대 결제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음식 제공을 위해서는 1,500만 원의 선결제가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3초, 5초, 그리고 한꺼번에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죠. 뭐라고? 밥값이 안 나왔다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니, 그럼 우리는 쫄쫄 굶으라는 거야 뭐야? 호텔까지 와서 배를 골게 생겼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아래에 서 있는 말자와 민우에게로 쏠렸습니다. 말자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민우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민우야,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며느리가 다 해놨다며. 내 체면이 뭐가 되냐고 이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잠깐만요. 진정하세요. 제가 금방 해결할게요.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매니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이걸로 긁으세요. 일단 음식부터 내오라고요. 매니저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3초 뒤 매니저가 고개를 저으며 카드를 돌려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씨, 왜 이래? 자, 이거 다른 카드로 해봐요. 민우가 지갑을 뒤져 카드 2장을 더 꺼냈습니다. 결과는 같았죠. 전부 한도 초과. 민우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민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말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온 동네방네 자랑은 다 해놨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당장 그년한테 전화해. 머리끄덩이라도 잡아서 당장 끌고 오란 말이야. 전화가 안 된다니까요, 어머니. 아예 꺼져 있어요. 미치겠네, 진짜. 민우가 축 처진 어깨로 대답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쯧쯧, 저거 봐. 며느리가 작정하고 뒤통수 친 거 아니야? 평소에 얼마나 구박했으면 저래. 세상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칠순날에 밥 한 그릇 못 얻어먹고 가게 생겼네. 야, 내 축의금 돌려받아야 하는 거 아냐? 나 큰맘 먹고 30만 원이나 냈는데. 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금빛 한복 소매를 부여잡은 말자의 손가락 마디가 새하얘졌죠.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던
며느리의 호텔 칠순 잔치. 먼 친척까지 다 불러 모은 이 자리에서 물 한 잔 나오지 않는 텅 빈 잔치상이라니. 의은의 뒷목 아구구, 나 죽네. 말자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말자의 다리가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민우가 황급히 말자를 부축했지만 말자의 눈은 이미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하객 100여 명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말자에게 꽂혔습니다. 금빛 한복이 붉은 카페 뒤에 구겨지는 모습을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죠.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지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년 전 민우와 지아가 연애를 시작한 첫 번째 봄이었습니다. 여의도 벚꽃길 아래 카페에서 민우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지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아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야, 많이 기다렸지? 여기 시원한 커피 마셔. 지아가 한 잔을 민우 앞에 밀어주며 웃었습니다. 오, 왔어? 고마워. 근데 지아야, 이거 영수증 좀 보여줄래? 커피 한 잔에 정확히 얼마야? 민우가 커피잔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한 잔에 4,500원인데? 왜 그래? 지아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날짜별로 데이트 장소, 항목, 금액, 각자 부담액이 10원 단위까지 빼곡하게 적힌 표가 떠 있었죠.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설마 우리가 데이트한 거 다 적어 놓은 거야? 응, 데이트 정산표야. 나 이런 거 칼같이 확실하게 하는 거 알잖아. 지아야, 사랑할수록 돈 관계는 깨끗해야 하는 법이야. 그래야 서로 뒷말 안 나오고 공평하지. 자, 커피값 9,000원이니까 내가 내 목 4,500원 뺄게. 그럼 됐지? 민우가 노트북 화면에 띄워놓은 표에 날짜와 금액을 입력하며 말했습니다. 지아가 잠시 민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 단정한 셔츠, 깔끔하게 정리된 표. 지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바람 피우고 속이는 놈들도 많은데 차라리 이렇게 정확한 게 나은 건가? 좀 째째해 보이긴 해도 정직하긴 하네. 그래, 뭐 공평한 게 나쁠 건 없지. 알겠어. 지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우의 정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화 관람료 12,000원의 절반인 6,000원. 주차장 요금 4,000원의 절반인 2,000원. 심지어 편의점에서 산 우산 7,000원의 절반인 3,500원까지. 민우는 데이트가 끝날 때마다 어김없이 표를 업데이트해서 지아에게 금액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뒤였습니다. 자, 지아야. 아까 시킨 족발 말이야. 배달비가 3,000원 나왔거든. 그럼 내 몫이 1,500원이야. 그리고 족발값이 24,000원이었으니까 반 나누면 12,000원이지? 다 합쳐서 정확히 13,500원만 보내주면 돼. 자기야, 진짜 1,500원 배달비까지 나눠야겠어? 그냥 내가 다음에 커피 살게. 응? 지아가 살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에이, 지아야. 1,500원이 작아 보여도 이게 10번 쌓이면 15,000원이고 100번 쌓이면 큰 돈이야. 원칙이 무너지면 사이도 멀어지는 거야. 자, 빨리 보내줘. 민우가 진지한 얼굴로 손가락을 세워가며 말했습니다. 지아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배달비 1,500원. 한숨이 나오려는 것을 지아가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알겠어, 보낼게. 참 꼼꼼하기도 하다, 우리 민우 씨. 지아가 휴대전화를 꺼내 13,500원을 송금했습니다. 민우가 입금 알림을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결혼 후에도 민우의 정사는 계속됐습니다. 결혼 첫 해, 민우는 공용생활비 통장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매달 둘이 같은 금액을 넣고 거기서 월세와 공과금과 식비를 해결하자는 거였죠. 지아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공용통장에서 돈을 쓸 때마다 자신의 개인 카드로만 결제했습니다. 지아가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그 이유를 물었죠. 여보, 생활비 통장에서 바로 빠지게 하면 되는데 왜 꼭 내 카드로 긁어? 민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금액은 똑같잖아. 내 카드로 긁으면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 포인트도 쌓이고 그건 내 혜택이잖아. 내 카드로도 번갈아 쓰면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는데. 아, 그런 걸로 따지면 끝도 없어. 공용 통장에서 나가는 건 매한가지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민우가 다시 숟가락을 들며 말을 끊었습니다. 지아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죠. 민우의 표정이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민우의 계산은 점점 더 촘촘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지아가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으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우가 반찬통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갈비찜 내가 목요일에 시킨 거지? 36,000원짜리. 응, 맞아. 근데 내가 반 넘게 먹고 남은 거 내가 데워 먹은 거잖아. 이건 반반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먹은 거니까 남은 양 기준으로 계산하면 내가 낼 건 8,000원 정도야. 나머지 28,000원은 내가 내는 게 맞지 않아? 지아가 젓가락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먹다 남은 반찬의 원가를 계산해서 돈을 보내라는 말이었죠. 여보, 지금 진심이야? 뭐가?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지. 대충대충 하면 나중에 서로 기분 나빠. 민우가 휴대전화 계산기를 두드리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지아가 숟가락을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졌죠. 시어머니 말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말자는 거의 매주 토요일이면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반찬 좀 해놨어. 와서 가져가. 지아가 시댁에 도착하면 말자는 늘 같은 말을 했죠. 왔어? 반찬은 싸놨는데 잠깐 마트 좀 같이 가자. 무거운 거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아가 말자와 함께 대형마트에 들어서면 말자의 장바구니는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소고기, 참기름, 들기름, 견과류, 건강식품. 말자가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집어넣을 때 지아는 옆에서 조용히 따라다녔죠. 계산대 앞에 서면 말자는 늘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다가 잠깐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지아에게 말하는 거였죠. 아이고, 엄마 카드를 집에 놓고 왔네. 지아야, 엄마가 다음에 줄게. 오늘 내가 먼저 좀 긁어줘.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같은 일이 반복됐죠. 말자가 다음에 준다고 한 돈은 단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매주 25만 원에서 30만 원씩 한 달이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지아의 카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추석이 다가온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며 지아를 불렀습니다. 지아야, 추석 선물 정리 좀 하자. 지아가 민우 옆에 앉자 민우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2줄짜리 표가 떠 있었죠. 처가 쪽은 이걸로 가자. 참치 통조림 세트 28,000원짜리.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잖아. 민우가 화면 위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28,000원짜리 통조림 세트? 응. 이것도 반반이니까 내가 14,000원, 나도 14,000원.
지아가 화면 아래쪽을 봤습니다. 본가 쪽에는 한우 세트라고 적혀 있었고 금액 칸에 45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죠. 잠깐, 본가 한우 세트는 45만 원이야? 이것도 반반이야? 민우가 노트북 화면을 자기 쪽으로 돌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좀 다르지. 너 장남 며느리잖아. 본가 명절 선물은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하는 거야. 그게 도리지. 도리? 처가 선물은 2만 8천 원짜리 통조림인데 본가는 45만 원짜리 한우를 내 카드로 사라고? 왜 그래? 별것도 아닌 걸로. 너 연봉이 나보다 높잖아. 체면도 있는데 시댁 선물을 통조림으로 보낼 순 없잖아. 민우가 소파 등받이에 기대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지아가 민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단 한 점의 미안함도 없었죠. 지아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돗물을 틀어 컵에 물을 받으며 지아는 눈을 감았죠. 공평하다는 말 뒤에 숨은 일방적인 착취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아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거실에 민우의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엑셀 문서 하나가 열려 있었죠. 민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아의 눈에 파일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비용관리 최종본. 지아가 마우스를 움직여 문서를 내려봤습니다. 처가와 본가에 쓴 비용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처가 쪽은 늘 최저가 상품으로 채워져 있었고 본가 쪽에는 고가 한우와 건강식품과 명품 선물이 빼곡했습니다. 모든 본가 항목의 결제자 칸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죠. 윤지아. 지아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아는 재빨리 화면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뭐해? 민우가 거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물 마시려고. 지아가 부엌 쪽으로 몸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내비치지 않았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지아는 시댁 근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나오다가 말자가 자주 가는 분식집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안쪽 창가 자리에서 말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지아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대기업 다니잖아. 연봉이 꽤 돼. 그거 다 우리 민우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야. 원래 그 집안은 돈 관리를 못해. 말자가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집으며 맞은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며느리 복 터졌네. 복이지 뭐. 돈 잘 버는 며느리 들이면 아들 인생이 편해. 이번 추석에도 한우 세트를 며느리가 다 알아서 했어. 말자가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잘해? 잘하고 말고. 매주 마트비도 며느리가 다 내. 내가 따로 돈 쓸 일이 없어. 지아가 분식집 앞에 서서 말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지아는 그 자리를 소리 없이 벗어났죠. 그날 밤 민우가 잠든 뒤 지아는 거실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의 불빛만이 지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지아가 휴대전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영수증, 카드 내역서, 전부 모은다. 지아가 메모장을 닫고 화면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아의 눈만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죠. 시어머니 말자의 칠순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우가 퇴근하자마자 서류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탁 올려놓았죠. 지아야, 이거 좀 봐. 지아가 앞치마를 두른 채 봉투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5장에 걸쳐 빼곡하게 적힌 기획안이었죠. 강남 최고급 호텔 연회장 대관, 백인 기준,
뷔페 코스 요리, 맞춤 한복, 꽃장식, 축하 영상 제작,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유럽 크루즈 여행 일정표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지아가 기획안 맨 아래에 적힌 총 예상 비용을 봤습니다. 3천만 원. 이게 뭐야? 어머니 칠순 잔치 기획안. 내가 한 달 넘게 알아본 거야. 민우가 의자를 빼며 지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3천만 원? 반반이면 1,500만 원씩인데 이번에도 반반으로 하는 거야? 지아가 종이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번 건 좀 달라. 이건 내가 다 내야 돼. 뭐? 지아야, 내 연봉이 나보다 높잖아. 그리고 장남 며느리가 시어머니 칠순을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야. 이번만큼은 내가 풀로 내는 게 맞아. 민우가 팔짱을 끼며 기획안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아가 민우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평소 배달비 1,500원도 반으로 쪼개던 사람의 입에서 3천만 원을 혼자 내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죠. 여보, 평소에 500원짜리 주차비도 반반이라며 3천만 원을 나 혼자 내라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부모님 행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 너 이거 못 내겠다는 거야? 민우가 목소리를 높이며 의자 등받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지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여보세요, 어머님. 지아야, 민우한테 들었지? 엄마 칠순 얘기. 말자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님. 방금 기획안 봤습니다. 우리 동네 김 여사 며느리가 작년에 시어머니 칠순을 롯데호텔에서 했거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엄마도 그 정도는 해줘야 체면이 서지. 호텔 코스 요리 아니면 손님들 앞에서 엄마가 고개를 못 들어. 말자가 숨도 안 쉬고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비용이 꽤. 비용은 민우가 다 설명했을 거 아니야. 지아야, 내가 대기업 다니잖아. 엄마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겠니?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 집안이 빛나지. 지아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민우가 맞은편에서 팔짱을 낀 채 지아를 지켜보고 있었죠.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준비할게요. 지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아가 식탁 위 기획안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3천만 원짜리 칠순 잔치. 지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우가 퇴근하자마자 거실로 들어서는데 지아가 식탁에 노트북을 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연회장 예약 페이지가 열려 있었죠. 여보, 나 오늘 호텔 연회장 3군데 견적 받았어. 벌써? 진짜? 민우가 눈을 크게 뜨며 지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칠순인데 당연히 최고로 모셔야지. 내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한번 해볼게. 지아가 화면을 민우 쪽으로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의 입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죠. 역시 지아야. 내가 너 믿었어. 민우가 지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유지했죠. 민우는 지아의 눈 속에 차갑게 가라앉은 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아가 완전 의욕적이야. 호텔 견적까지 벌써 3군데나 받아놨어. 그래, 내가 뭘 했어. 며느리가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하객 명단 좀 늘려도 되겠네? 말자가 전화기 너머로 들뜬 목소리를 냈습니다. 늘려도 되지. 지아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 그러면 엄마가 부녀의 사람들이랑 사촌들한테 연락 돌릴게. 평소에 연락 안 하던 큰아버지네 쪽도 다 부를 거야. 이참에 제대로 한번 보여줘야지. 말자가 전화를 끊자마자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녀회 회장, 동네 미용실 사장, 사촌 형제, 5년째 연락이 끊겼던 시골 친척까지 말자의 손가락이 쉴 틈 없이 휴대전화 화면을 두드렸죠. 여보세요, 나 말자야.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강남 호텔에서 칠순 잔치를 열어줘. 꼭 와야 돼.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하며 말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하객 명단이 60명에서 100명으로 불어났죠. 2주 뒤 민우가 퇴근길에 지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잔치 당일에 하객들한테 돌릴 답례품도 준비해야 되는데 100명분이면 꽤 들 거야. 내 마이너스 통장에서 먼저 긁어놓을 수 있어? 지아가 회사 책상에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지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지아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내가 알아볼게. 민우가 답장을 보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민우와 말자는 백화점 한복 매장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말자가 금빛 자수가 놓인 한복을 거울 앞에 대보며 이리저리 몸을 돌렸죠. 이건 얼마예요? 그 제품은 맞춤 제작으로 320만 원입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민우야, 너도 양복 맞추자. 아들이 허름하면 엄마가 부끄럽잖아. 그래, 어머니. 나도 맞추지 뭐. 민우가 양복 코너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대답했습니다. 320만 원짜리 한복과 200만 원짜리 맞춤 양복. 두 사람은 지아가 벌어다 줄 돈으로 쇼핑을 즐기면서 단 한 번도 지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지아는 회사 근처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호텔 연회장 예약 확인서와 견적서가 놓여 있었죠. 지아가 펜을 들어 견적서 위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관료와 장비 사용료, 결제 완료. 뷔페 식대 1,500만 원, 선결제 후 당일 아침 취소 예정. 환불금 수령 계좌, 본인 명의 개인 계좌. 지아가 메모를 접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민우의 눈에 띄는 거실 서랍 위에 호텔 로고가 박힌 예약 확인서를 슬쩍 올려놓았습니다. 확인서에는 연회장 대관 확정이라는 굵은 글씨와 함께 총 결제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민우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서랍 위 확인서를 발견했습니다. 민우가 종이를 집어들고 금액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야, 잘하고 있네. 역시 일 잘해. 민우가 확인서를 도로 내려놓으며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아가 거실에서 민우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지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지아가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이미 적어놓은 목록 아래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영상 제작 업체 미팅,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지아가 메모장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아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칠순 잔치를 한 달 앞둔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우가 회사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채 귀가해 거실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고 있었죠. 지아가 민우의 구두를 벗기고 이불을 덮어준 뒤 거실 불을 껐습니다. 지아가 민우의 서재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 앞에 앉아 전원을 켰죠.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지아가 숫자를 눌렀습니다. 0715. 시어머니 말자의 생일이었죠. 화면이 열렸습니다. 지아가 바탕화면에 깔린 폴더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업무, 사진, 기타 폴더를 지나 맨 아래쪽에 이름 없는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지아가 폴더를 열었습니다. 안에 엑셀 파일 3개와 메신저 대화 백업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엑셀 파일을 열자 은행 거래 내역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공용 생활비 통장에서 매달 50만 원에서 8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었죠. 이체받는 사람 이름은 전부 최말자. 적요란에는 치과, 보철, 잇몸 치료라고 적혀 있었고 총액이 500만 원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는 민우의 주식 계좌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공용 생활비 통장에서 민우 개인 증권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4차례. 금액을 합치니 320만 원이었죠. 그리고 그 주식 계좌의 잔고는 47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아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지아가 입술을 꽉 깨물었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신 뒤 지아가 메신저 대화 백업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우와 말자의 대화였습니다. 말자, 민우야, 이번 달 치과비 나왔어. 85만 원이야. 민우 생활비 통장에서 빼서 보낼게요. 지아는 모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말자, 그래. 며느리가 알면 귀찮아지니까. 넌 참 영리해. 민우 어차피 지아가 매달 넣는 돈이니까요. 잘 쓰면 되죠. 말자, 그렇지. 아들 돈도 내 돈, 며느리 돈도 내 돈이야. 호호. 지아가 화면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말자, 이번 추석에 며느리한테 한우 세트 사게 해라. 작년에 40만 원짜리였으니까 올해는 50만 원짜리로. 민우 걱정 마세요. 며느리 돌이라고 하면 알아서 긁어요. 말자, 참 순해. 돈 잘 벌고 순하고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호구지 뭐. 지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호구. 지아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거실에서 민우의 코 고는 소리가 고르게 들려오고 있었죠. 지아가 USB 메모리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엑셀 파일 3개와 메신저 대화 백업 파일을 전부 복사했죠. 복사가 끝나자 지아는 노트북의 최근 사용 기록과 파일 접근 기록을 하나하나 지웠습니다. 폴더를 닫고 휴지통을 비우고 브라우저 기록까지 정리한 뒤 노트북 전원을 껐습니다. 지아가 서재 문을 소리 없이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소파에 쓰러져 있는 민우를 한번 내려다봤죠. 민우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어머니 돈. 지아가 시선을 거두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USB 메모리를 화장대 서랍 맨 안쪽 화장품 파우치 속에 넣고 지퍼를 잠갔죠. 다음 날 아침 지아가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칠순 초대장 시안 나왔는데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래, 빨리 가져와. 점심때 시댁에 도착한 지아가 봉투에서 초대장 시안을 꺼내 말자에게 건넸습니다. 금박으로 테두리를 두른 초대장 한가운데에 호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말자가 초대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말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세상에, 이게 진짜 호텔 초대장이야? 금박까지? 네, 어머님.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칠순인데 당연히 최고로 해드려야죠. 지아가 두 손을 모으며 화사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동네 사람들한테 돌리면 난리 나겠다. 김 여사가 이거 보면 입이 벌어질 거야. 말자가 초대장을 가슴에 꼭 안으며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자의 볼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죠. 지아야, 고맙다. 내가 진짜 효녀야. 아닙니다, 어머님. 당연한 건데요. 지아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지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가 고개를 들 때는 다시 환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죠. 시댁을 나온 지아는
곧장 차를 몰고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 건물 앞에 주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서 내리자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죠. 지아가 접수대에서 이름을 대고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상담실 안에 5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아를 맞았습니다. 윤지아 씨, 앉으세요. 지인분한테 대략적인 상황은 전달받았습니다. 지아가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메모리와 함께 지아가 지난 몇 달간 모아둔 영수증 묶음, 카드 내역서, 사본, 그리고 민우가 보낸 정산 독촉 메시지를 캡처한 출력물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죠. 이게 전부 남편이 보낸 비용 청구 내역입니다. 주차비 500원부터 먹다 남은 반찬값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USB에는 남편이 공용생활비 통장에서 시어머니 치과비와 본인 주식 투자금을 빼돌린 은행 거래 내역하고 시어머니와 나눈 메신저 대화가 들어 있습니다. 지아가 서류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영수증 묶음을 집어들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변호사의 눈썹이 올라갔죠. 배달비 1,500원 정산 요청, 주차비 500원 정산 요청, 이걸 정말 매번 보낸 겁니까? 네. 한 번도 빠짐없이요. 변호사가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메신저 대화를 읽어내려가던 변호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 증거면 남편 측 잘못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최대한 받아낼 수 있고 빼돌린 생활비 전액 반환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미리 묶어놓는 것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칠순 잔치 날짜가 3개월 뒤입니다. 그날에 맞춰서 진행해 주세요. 지아가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잔치 날짜에 맞춘다는 건 그날 이후 바로 소송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네. 그날이 마지막입니다. 지아가 가방에서 수표책을 꺼내 변호사 수임료를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변호사가 영수증을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죠. 사무실을 나온 지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어 목록을 확인했죠. 영수증 수집 완료. 비밀 가계부 확보 완료. 메신저 대화 백업 완료. 변호사 수임 완료. 호텔 식대 취소 설정 완료. 고발 영상 제작 진행 중. 지아가 메모장을 닫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아가 로비로 나왔죠. 봄 햇살이 유리문 너머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선글라스를 꺼내 쓰고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집에서 민우에게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호텔이랑 최종 확인했어. 어머님 잔치 완벽하게 될 거야. 그래, 역시 우리 지아 최고다. 민우가 소파에 기대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지아가 부엌으로 돌아서며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꺼내는 지아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죠.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우가 침실에서 내일 입을 맞춤 양복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가져온 낡은 이불을 덮고 코를 골기 시작한 민우를 지아가 침대 옆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지아가 소리 없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미리 꾸려둔 여행용 가방을 꺼냈죠. 가방 안에는 옷가지와 세면도구, 귀중품 보관함 열쇠, 그리고 본인 명의의 통장 3개가 지퍼백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가 화장대 서랍에서 USB 메모리가 든 파우치를 꺼내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천천히 잠그고
지아가 현관 쪽으로 가방을 옮겼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메모지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죠. 메이크업 예약 시간이 일러서 먼저 간다. 호텔에서 보자. 지아가 메모지를 식탁 한가운데 놓고 펜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지아가 마지막으로 침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민우의 코 고는 소리가 고르게 새어나오고 있었죠. 지아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내며 걸렸죠. 새벽 공기가 지아의 볼을 스쳤습니다. 지아가 여행용 가방을 끌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트렁크에 가방을 싣고 운전석에 앉았죠. 내비게이션에 인천공항 근처 숙소 주소를 입력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갈 때 지아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죠. 화면이 꺼졌습니다. 지아가 꺼진 휴대전화를 조수석 위에 올려놓고 전방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아의 차가 텅 빈 도로를 달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같은 날 아침 10시 민우가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옷걸이에 걸어둔 맞춤 양복을 보며 민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침대 옆을 더듬었지만 지아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벌써 갔나? 민우가 기지개를 펴며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발견하고 집어들었죠. 메이크업 예약 때문에 먼저 갔다 부지런하긴. 민우가 메모지를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양복을 차려입은 민우가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졌죠. 민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우야, 엄마 지금 한복 다 입었어. 빨리 와. 말자의 목소리가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출발합니다. 택시 불러놨으니까 현관 앞에서 기다리세요. 민우가 대형 택시를 빌려 시댁 앞에 도착하자 말자가 금빛 한복을 입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자의 머리에는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올려준 비녀가 꽂혀 있었고 발에는 새로 산 구두가 신겨져 있었죠. 어머니, 오늘 정말 근사하시네요. 그렇지? 한복이 320만 원짜리인데 당연하지. 말자가 한복 고름을 매만지며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 뒷좌석에는 이미 민우의 고모와 작은아버지 내외가 타고 있었죠. 말자야, 오늘 호텔 잔치라며? 며느리가 대단하다. 고모가 말자의 한복을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습니다. 대단하고 말고 우리 며느리가 다 알아서 준비했어. 호텔 코스 요리에 답례품까지 전부. 말자가 어깨를 한껏 펴며 대답했습니다. 택시가 강남 호텔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말자가 택시 문을 열고 내려 호텔 로비를 바라봤죠.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샹들리에 불빛이 말자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호텔이야. 고모가 입을 벌리며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칠순 잔치를 하는 거야? 말자야,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작은아버지 내외가 감탄하며 고개를 연신 끄덕였죠. 말자가 턱을 치켜들며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딱딱 소리를 냈죠. 뒤따라 걸어오는 친척들과 먼저 도착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객들의 시선이 말자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오셨네. 부녀의 회장이 말자에게 다가와 두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한복 진짜 예쁘다. 얼마짜리야? 이거 며느리가 골라준 거야. 금액은 말하기 좀 그렇고. 말자가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죠. 민우는 연회장 입구에 서서 도착하는 하객들을 맞았습니다. 하객들이 건네는 축의금 봉투를 양손으로 받으며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잘 오셨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봉투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민우의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하객 100여 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 안쪽 단상에는 말자를 위한 꽃장식과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죠. 테이블마다 하얀 린넨보가 깔려 있었지만 접시도 물잔도 수저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30분 행사 시작 예정 시각이 지났죠. 하객들이 빈 테이블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왜 안 나오지? 물이라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우가 슬쩍 연회장 밖으로 빠져나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한 번 울리고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기계음만 흘러나왔죠. 지아야, 전화 좀 받아. 민우가 이를 악물며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 4번, 5번. 전부 같은 기계음이었습니다. 민우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그때 호텔 매니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니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민우의 다리에서 힘을 빼놓았죠. 식대 1,500만 원 결제 취소. 음식 제공 불가. 선결제 필요. 매니저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 단상 위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민우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벽을 뚫고 나왔죠. 민우가 떨리는 다리를 끌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민우를 향했죠. 민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자가 단상 아래에서 민우의 팔을 움켜잡으며 외쳤습니다. 말자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해결할게요. 민우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매니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매니저가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긁었죠. 결제 거절. 2번째 카드. 결제 거절. 3번째 카드. 결제 거절. 민우의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카드 3장을 다시 지갑에 쑤셔 넣는 민우의 손가락이 자꾸 미끄러졌죠. 저기요, 음식은 언제 나옵니까? 아까부터 물 한 잔도 안 나오는데. 하객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축의금 30만 원 냈는데 밥도 안 주는 겁니까? 다른 하객도 따라 일어섰죠. 아니, 호텔 잔치라길래 왔더니 이게 뭐야? 사기 아냐? 연회장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말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금빛 한복 소매를 부여잡은 말자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오며 화면에 글씨가 떠올랐죠. 사랑하는 어머님의 칠순을 축하하며 며느리 지아가 준비한 영상 편지입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말자가 화면을 올려다보며 입을 벌렸죠. 영상 편지? 며느리가 이런 것도 준비했어? 말자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은 5초도 가지 못했죠. 피아노 음악이 끊기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스크린 가득 문자 메시지 화면이 떠올랐죠. 배달비 3,000원이니까 1,500원씩 합쳐서 13,500원 보내줘. 주차비 4,000원 나왔으니까 2,000원 보내. 갈비찜 남은 거 내가 더 먹었으니까 28,000원은 내가 내는 게 맞아. 민우가 지아에게 보낸 정산 독촉 메시지가 한 건씩 스크린 위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죠. 하객들이 입을 다물고 화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500원도 나눈 거야? 누군가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떠올랐죠. 공용생활비 통장에서 최말자 이름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형광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최말자 치과 85만 원.
최말자 치과 92만 원, 최말자 보철 130만 원, 총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한 줄씩 화면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저거 끄세요. 당장 저거 꺼. 민우가 단상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스크린 옆 장비함을 열어 전원선을 잡아당겼지만 영상은 별도의 타이머로 자동 재생되고 있었죠.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이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말자의 목소리였죠. 아들 돈도 내 돈, 며느리 돈도 내 돈이야. 호호. 며느리가 순해서 좋아. 돈 잘 벌고 순하고 호구지 뭐. 말자의 웃음소리가 연회장 스피커를 타고 구석구석 퍼져나갔습니다. 100여 명의 하객이 동시에 말자를 돌아봤죠. 말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말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말자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더듬거렸습니다. 스크린에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칠순식 때는 아들 돈으로 직접 해결하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윤지아 드림. 화면이 꺼졌습니다. 연회장에 정적이 내려앉았죠. 3초. 그리고 폭풍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며느리 돈을 저렇게 빼먹은 거야? 500원까지 나누면서 시어머니 치과비는 며느리 돈으로. 호구라니, 사람한테 호구라는 말을 해? 하객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부녀회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자를 가리켰죠. 말자야, 내가 맨날 며느리 자랑하더니 뒤에서는 이러고 있었어? 호구라고? 아니야, 저건 오해야. 장난으로 한 소리지 진심이 아니야. 말자가 두 손을 내저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나 축의금 돌려줘. 이런 잔치에 돈 낼 줄 알았으면 안 왔어. 한 하객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도. 밥도 못 먹고 이런 꼴 보러 온 거야?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단상 아래에 서서 두 눈이 풀린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휴대전화를 꺼내 또 한 번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계음. 지아야, 지아야. 민우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말자가 뒷목을 잡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더니 말자의 몸이 앞으로 쏠렸죠. 금빛 한복이 바닥에 구겨지며 말자가 쓰러졌습니다. 119 불러. 사람이 쓰러졌어. 누군가 외쳤고 연회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 몇 명이 휴대전화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고 나머지 하객들은 쓰러진 말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대기 시작했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밀고 들어와 말자를 눕혔습니다. 말자의 눈이 반쯤 감긴 채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새어나왔죠. 들것이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하객들 사이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들건 옆을 따라 뛰며 말자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호텔 로비를 지나 정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 앞에서 민우가 들것에 실린 말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우의 양복 주머니에서 아까 결제 거절당한 카드 3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민우가 카드를 줍지 못한 채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남겨진 하객들이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렸죠. 그 시각 인천공항 근처 숙소의 12층 객실.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룸서비스로 시킨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고 창밖을 바라봤죠. 꺼진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아가 샌드위치를 접시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죠. 지아가 한참 동안 그 비행기를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아파트 거실 바닥에 앉아 테이블 위에 쌓인 청구서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호텔 연회장 위약금 350만 원, 답례품 업체 미수금 180만 원, 꽃장식 업체 잔금 90만 원. 민우가 청구서를 한 장씩 넘기다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민우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민우야, 나 고모야. 축의금 언제 돌려줄 거냐? 밥도 못 먹고 망신만 당했는데. 형, 나 사촌형인데. 시골에서 올라갔더니 그게 뭔 꼴이야. 교통비라도 보내줘. 민우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우가 소파 쿠션을 주먹으로 내리쳤죠. 윤지야, 인연이 진짜. 민우의 이를 가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접속했죠. 민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댁 재산 뜯어내고 칠순날 도망친 아내를 고발합니다. 민우가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아내가 결혼 기간 내내 시댁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생활비를 착복했으며 시어머니 칠순 당일 잔치 비용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남자와 외도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민우가 미리 만들어둔 이미지 파일을 글에 첨부했습니다. 지아가 보낸 적 없는 메시지를 교묘하게 합성한 대화 화면이었죠. 화면 속 지아는 시어머니를 향해 거친 욕설을 퍼붓고 시댁 돈을 빼돌리는 방법을 친구와 상의하는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민우가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같은 글을 지아의 회사 사내 익명 게시판에도 올렸죠. 글이 올라간 지 3시간 만에 조회수가 5천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줄줄이 달렸죠. 이런 며느리가 실존한다고? 시어머니 칠순날 돈 들고 도망치다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회사 어딘지 알면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민우가 댓글을 읽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디 한번 버텨봐라, 윤지야. 민우가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중얼거렸죠. 같은 시각 병원에서 퇴원한 말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말자가 동네 미용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말리며 입을 열었죠. 사장님, 내가 요즘 속이 터져서 못 살겠어. 미용실 사장이 드라이기를 잠시 멈추며 말자를 거울로 바라봤습니다. 왜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가 말이야. 처음부터 우리 집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 아들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재산을 다 빼돌렸지 뭐야. 말자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있어요? 있고 말고. 칠순 잔치도 일부러 망쳐놓고 도망친 거야. 내가 70평생 이렇게 당해본 적이 없어. 말자가 휴지를 뽑아 눈가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미용실에 있던 손님 서너 명이 말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말자는 미용실을 나온 뒤 부녀의 연락망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느리가 불순한 의도로 아들한테 접근해서 재산을 다 빼갔습니다. 저는 칠순에 망신만 당하고 병원 신세까지 졌어요. 메시지 아래에 병원 입원 사진을 한 장 첨부했죠. 부녀의 단체방에 동정하는 답장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3일 뒤 민우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지아를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죠. 아내가 칠순 잔치 비용을 마련해준다고 해놓고 결제를 취소하고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잔치장에서 저와 어머니의 사생활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민우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담당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하의 회사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부서별 단체 채팅방으로 퍼져나갔죠. 야, 마케팅팀 윤지아 씨 알아? 게시판에 글 올라왔던데. 봤어. 시어머니 칠순날 돈 들고 도망쳤다며?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지하의 부서장이 지하의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죠. 윤지아 씨 지금 휴가 중이죠? 복귀하면 바로 면담 잡아주세요. 사내 게시판 건으로 위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서요. 여론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서는 지아를 폐륜 며느리로 몰아가는 댓글이 상위에 올라붙었고 말자의 동네 소문은 점점 커져갔죠. 지아의 변호사가 숙소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윤지아 씨 상대방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글도 올렸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숙소 침대 위에 앉아 전화를 받던 지아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사람이 글을 올릴 줄 알았습니다. 예상하고 계셨어요? 네. 그 사람 성격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글을 안 올리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지아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게시판에 올린 대화 화면 전부 조작된 겁니다. 제가 미리 원본 데이터를 확보해뒀고 복구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조작 여부를 판별한 공식 증명서도 받아놨습니다. 지아가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복구 전문 업체의 직인이 찍힌 증명서였죠. 상대방이 올린 대화 화면의 원본 파일, 생성 날짜와 수정 날짜가 전부 다릅니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합성한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있다고 업체에서 확인해줬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스스로 허위사실 유포 증거를 만들어준 셈이네요. 그렇죠. 제가 먼저 반박하면 증거가 부족할 수 있었는데 상대방이 직접 조작된 글을 올려줬으니까 오히려 저한테 유리해진 겁니다. 지아가 증명서를 봉투에 다시 넣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아침에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로 움직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해두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아가 봉투 옆에 놓인 USB 메모리를 손가락으로 톡 건드렸습니다. USB 안에는 민우의 은행 거래 내역 원본, 말자의 음성 녹음 원본, 민우가 보낸 정산 독촉 메시지 원본이 전부 들어 있었죠.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숙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지아가 커튼을 열며 노을빛을 얼굴에 받았습니다. 지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지아가 숙소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접속해 새 글을 작성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시댁 재산을 뜯어냈다는 그 며느리 본인입니다. 진실을 공개합니다. 지아가 첫 번째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민우가 게시판에 올렸던 조작된 대화 화면의 원본 데이터였죠. 바로 옆에 복구 전문 업체의 공식 증명서를 나란히 올렸습니다. 증명서에는 해당 이미지 파일은 원본 생성 이후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2차 가공된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문구가 업체 직인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지아가 글을 이어서 썼습니다. 남편이 올린 대화 화면은 전부 조작된 것입니다. 위 증명서가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첨부하는 자료들이 이 결혼 생활의 진짜 모습입니다. 두 번째 파일. 민우가 지아에게 보낸 정산 독촉 메시지 원본이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올라갔습니다. 주차비 4,000원 나왔으니까 2,000원 보내. 배달비 3,000원이니까 1,500원씩.
합쳐서 13,500원 보내줘. 갈비찜 남은 거 내가 더 먹었으니까 28,000원은 내가 내는 게 맞아. 세 번째 파일. 공용생활비 통장에서 최말자 명의로 빠져나간 은행거래 내역서 원본이었습니다. 치과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형광색 밑줄과 함께 한 건씩 표시되어 있었죠. 네 번째 파일. 공용생활비 통장에서 민우 개인 증권 계좌로 이체된 320만 원의 내역서였습니다. 다섯 번째 파일. 민우와 말자의 메신저 대화 원본이었죠. 지아는 모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 돈도 내 돈, 며느리 돈도 내 돈이야. 돈 잘 벌고 순하고 호구지 뭐. 마지막으로 지아가 음성 파일 하나를 첨부했습니다. 말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원본이었죠. 며느리 돈으로 치과 가면 되지. 아들한테 잘 말해서 빼오라고 해. 지아가 글 맨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500원 단위까지 반반을 외치던 남편이 시어머니 칠순에는 3천만 원을 저 혼자 내라고 했습니다. 판단은 읽으시는 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고 지아가 같은 내용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도 올렸습니다. 글이 올라간 지 30분 만에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500원 주차비를 반반 나눈 남편이 실존 인물이라고? 생활비 통장에서 시어머니 치과비를 빼돌려? 이건 횡령 아냐? 전 남편 글에 달린 동정 댓글 전부 삭제해야 할 듯. 완전히 속았네. 호구라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호구라고 부른 거 소름 돋는다. 조회수가 1시간 만에 2만을 넘겼습니다. 민우가 올렸던 글의 댓글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죠. 아, 이 남편이 조작글 올린 거였어? 역겹다. 500원까지 정산하면서 3천만 원은 아내한테? 이중잣대의 끝판왕이네. 시어머니도 한몫했구만. 며느리 돈으로 치과 가고 뒤에서 호구라고 부르고. 민우의 원래 글에 달렸던 동정 댓글들이 비난 댓글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민우가 출근길에 회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동료 2명이 민우를 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돌렸죠. 뭐야, 왜 저래? 민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칸막이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게시판 봤어? 배달비 1,500원 정산한 거. 맞지? 주차비 500원도 반반 나눈 거 진짜야? 표까지 만들어서? 와, 소름. 나 저 사람이랑 같은 팀인데 앞으로 커피값도 못 내밀겠다. 민우의 발이 멈췄습니다. 민우가 자기 자리에 앉자 주변 동료들이 일제히 모니터를 쳐다보는 척하며 입을 다물었죠. 민우가 컴퓨터를 켜고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지아가 올린 글이 화면에 떴죠.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어떻게? 민우가 화면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은행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정산, 독촉 메시지가 낱낱이 공개되어 있었죠. 그때 민우의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우 씨, 인사팀장입니다. 지금 바로 올라와 주세요. 민우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민우의 등 뒤로 동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죠. 인사팀장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인사팀장이 책상 위에 등기 우편 봉투 하나를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강민우 씨 앉으세요. 민우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사팀장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민우 앞에 밀어놓았죠. 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강민우 씨 급여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예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압류요? 네.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송된 서류입니다. 앞으로 급여의 일정 부분이 묶입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라간 글건으로 위에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강민우 씨가 올린 글 때문에 회사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미지에 타격이 가고 있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고사직도 검토 중입니다. 팀장님, 그건 제가 올린 글이 아니라 강민우 씨 이미 확인 다 끝났습니다. 접속 기록이 본인 아이디로 되어 있어요. 민우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오늘 중으로 심할서 제출해 주시고 징계위원회 일정은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민우가 풀린 다리를 끌고 인사팀 사무실을 나왔죠.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선 민우의 눈에 천장 형광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지아의 변호사가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민우와 말자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하는 서류였죠. 말자의 동네에서도 상황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부녀의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에 의해 공유됐죠. 이거 봤어? 말자 씨 며느리가 올린 글인데. 세상에. 며느리를 호구라고 불렀어? 녹음까지 있네. 말자 씨가 우리한테는 며느리가 재산 빼돌렸다고 울고불고 했잖아. 전부 거짓말이었어? 부녀의 채팅방에 분노의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말자가 평소처럼 동네 슈퍼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슈퍼 안에 있던 이웃 2명이 말자를 보더니 대놓고 등을 돌렸죠. 저기 김 여사 나왔어. 말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갔지만 김 여사가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가버렸습니다. 말자가 멈칫하며 다른 이웃을 봤죠. 그 이웃도 고개를 숙인 채 슈퍼를 빠져나갔습니다. 말자가 텅 빈 슈퍼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말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집으로 돌아온 말자에게 또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던 등기 우편을 뜯자 호텔 위약금 청구서가 나왔죠. 금액을 확인한 말자의 손에서 청구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에서 잘릴 것 같아요. 급여도 묶였고. 뭐? 급여가 묶여? 그럼 호텔 위약금은 어떻게 내냐, 민우야. 저도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자가 부엌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년이 우리를 완전히 망쳐놨구나. 말자가 허공을 향해 내뱉었습니다. 그 시각 민우가 거실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지아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째 신호음이 울리다 끊어졌습니다. 민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아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잘못했어. 가압류 좀 풀어줘. 다 내가 잘못한 거 맞아.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답장이 왔습니다. 지아의 메시지는 짧았죠. 더치페이 말고 위자료 전액 일시불로 입금하세요. 그 외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세요. 민우가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치려고 화면을 눌렀지만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았죠.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민우가 휴대전화를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 민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쌓인 청구서들이 민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이혼 재판 당일 서울가정법원 302호 법정이었습니다. 지아가 변호사와 나란히 원고 측 자리에 앉았죠.
맞은편 피고 측 자리에 민우가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았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민우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생활비 통장 이체 내역에 대해 피고는 배우자 간 합의하에 사용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판사가 서류 위에 놓인 민우와 말자의 메신저 대화 출력물을 집어들었습니다. 피고 측 주장과 달리 이 대화 기록을 보면 피고가 원고 몰래 생활비를 인출했다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지아는 모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있죠.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민우의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떨궜죠.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강민우는 혼인 기간 중 공용생활비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정용도로 사용하였고 원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원고 윤지아와 피고 강민우의 이혼을 선고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무단 인출한 생활비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아가 미동 없이 앉아 판결문을 들었죠. 지아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지아는 민우 쪽을 보지 않았죠. 민우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지아가 먼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지아의 옆에 서서 말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아 씨. 가압류 걸어둔 재산에서 위자료와 반환금이 강제로 집행될 겁니다. 별도로 신경 쓰실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래 걸렸는데 끝이 나니까 시원합니다. 지아가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 건물을 빠져나가는 지아의 뒤쪽으로 민우가 복도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풀린 눈, 축 처진 어깨. 민우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우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죠. 법원을 나선 지아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탄 지아가 운전대를 두 손으로 잡고 잠시 앞을 바라봤죠.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텅 빈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위자료 납부 고지서와 생활비 반환 명령서, 호텔 위약금 청구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고지서를 한 장씩 넘기다가 소파에 몸을 묻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죠. 말자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호텔 위약금과 밀린 카드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말자는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죠. 대출금으로도 모자라 말자는 동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와 재료 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저녁 말자가 식당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접시 더미가 말자 앞에 쌓여 있었죠. 말자가 접시를 하나 집어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싱크대 위 선반에 놓인 작은 거울에 말자의 얼굴이 비쳤죠. 칠순 잔치날 금빛 한복을 입고 호텔 로비를 활보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고무장갑에서 흘러내리는 세제 거품을 말자가 앞치마에 문질러 닦았습니다. 손님 테이블 치워주세요. 어머님. 주방 안쪽에서 식당 사장의 목소리가 날아왔죠. 네, 알겠어요. 말자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주방을 나섰습니다. 민우에게 전화 한 통이 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의 축의금 반환 독촉, 호텔 측의 위약금 납부 요구,
변호사 비용 청구.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민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어느 날 밤 민우가 아파트 현관 앞 신발장 위에 놓인 지아의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잔치 전날 지아가 남기고 간 그 쪽지였죠. 메이크업 예약 시간이 일러서 먼저 간다. 호텔에서 보자. 민우가 메모지를 구겨 쥐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메모지를 들고 서 있는 민우의 그림자가 현관벽에 길게 늘어져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 뒤 지아의 통장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이 입금됐습니다. 지아가 휴대전화로 입금 알림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지아가 앉아 있는 곳은 여행사 상담 창구 앞이었습니다. 윤지아님, 하와이 호놀룰루행 1등석이요. 출발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고 숙소는 와이키키 해변암 리조트로 한 달 예약해드렸습니다. 상담원이 항공권과 숙소 예약 확인서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아가 확인서를 받아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뒤 지아는 인천공항 1등석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 위에 비행기들이 보였죠. 지아가 탑승권을 손에 들고 출발 게이트를 향해 걸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지아가 호놀룰루 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따뜻한 바람이 지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며칠 뒤 와이키키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리조트 테라스였습니다. 지아가 선베드에 기대 앉아 차가운 음료를 한 모금 마셨죠. 눈앞에 펼쳐진 바다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죠. 지아야, 나 민우야. 다른 사람 전화 빌려서 보내는 거야. 나 진짜 잘못했어. 예전에 주차비 500원 그런 거 다 내가 낼게. 제발 가압류만 풀어줘. 나 지금 카드값도 못 내고 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지아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지아의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죠. 지아가 그 번호를 눌러 스팸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가 백사장 위로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지아가 음료잔을 들어 올려 입술에 대며 눈을 감았죠. 바다바람이 테라스 위로 불어왔습니다. 지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고 지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준 남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해준 지아 씨의 이야기.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공평함을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입속만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500원짜리 주차비는 반으로 쪼개면서 3천만 원은 혼자 내라고 하는 사람. 며느리를 호구라 부르면서 등 뒤에서 웃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영원히 참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참는 사람이 돌아서면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죠. 지아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증거를 모았고 조용히 짐을 쌌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가장 큰 폭풍이 되어 돌아왔죠. 누군가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나고 있는 겁니다. 내 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이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진짜 공평함이란 계산기 위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이 같은 무게일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